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은퇴 준비로 마련한 자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각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계획대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사된 자료를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조기에 소진하고 노후 파산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퇴직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5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퇴직한 뒤 빚에 쫓기다 노후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 노후자금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퇴직 후 준비된 자산을 잘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함부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퇴직한 6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퇴직 후 노후는 어찌 보면 투자에 넣었다는 것을 희소하며 살아가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투자를 늘리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솔깃한 말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부동산에 묶어놓는 경우 자칫 은퇴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노후에는 부동산을 처분해 개인연금이나 유동성 자산으로 바꾸어 언제라도 현금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는 조심해야 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만 믿고 어렵게 준비한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와 퇴직 후 월급이 없는 노후의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노후 들어 어디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 투자를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죠. 어느 은퇴 관련 전문가는 만약 자신이 60대 이상이라면 자신의 금융자산 중 배당 주식이나 채권, 연금 등의 80%를 투자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성장주에 투자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곳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혹시 투자를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채권이나 배당주 위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자녀 교육과 결혼, 개별 사업에 지나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한 이후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을 못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또 공부를 더 하겠다고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외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빼내 무리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칫 자신의 노후 생활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소한의 지원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체면치레 때문에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죠. 신혼집 마련은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모아놓은 돈이나 대출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딸랑 집 한 채 가지고 근근히 생활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단연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칫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퇴직한 부모는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미리 전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주위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아내는 살고 있는 집만 가지고 있거나 상속 절차가 번거롭다고 해서 집마저도 자녀에게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사례와 같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나면
자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용돈도 제때 드리고 잘 모시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겠으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용돈은커녕 찾아보지도 않게 돼서 서로 간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부모 자식 간 소송까지도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식을 상대로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불효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네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은 없고 마냥 놀 수만은 없어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 많이 있죠. 전문직이 아닌 일반인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창업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70% 이상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퇴직 후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큰 돈을 들여 바로 시작하지 말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으로 들어가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하겠다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거나 주택을 저당 잡혀 시작했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날려 비참한 노후를 보내서는 안 될 것이죠. 오늘은 퇴직 후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